네, 궂은 날씨에 섬돌 향림교회와 또 향림교회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5월 1일 노동절 문화제와 또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전히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심적인 시민을 수십 명씩 연행한 경찰의 폭거에 항의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사랑하는 두 교우, 기동서 교우와 또 그리고 우리 김관식 교우 두 분이 연행되었습니다. 그 연행된 두 분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기도회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거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 두 교우가 속히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기는 일에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기동서, 김관식 두 교우를 포함해서 연행된 40여 명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조속히 석방될 것을 촉구하는 섬돌 향림교회와 향림교회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내주는 강한 성이여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향림교회 김균열 교우께서 마음을 모은 기도로 이 순서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보았습니다. 물대포와 차벽으로 막힌 거리 너머에서, 더 매캐해진 캡사이신 냄새 너머에서, 불법 연행과 구금으로 갇힌 유치장 철장 너머에서 저들이 겁먹고 떨고 있음을, 저들의 폭력과 불법은 두려움의 증거입니다. 의를 위해 줄이고 핍박받는 이들은 행복하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 하지만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서도 1년이나 지났는데도 진실과 멀어져가며 분노하는 우리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을 80일간의 또 101일간의 보복농성 후에도 불법 기소와 벌금, 구속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분노를,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도 살인, 폭력 등의 누명을 씌워 2번, 3번 죽임을 당하는 철거민들의 한숨을, 이 모든 말씀을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감옥에 갇히신 고공에 오르신 청와대로 향하시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하늘 말씀입니다. 먼저 섬돌향린의 나온님께서 성경 하늘 말씀을 읽어주시겠고, 바로 이어서 향림교회 김진철 교우께서 첫 번째 하늘뜻 표기로 5월 1일과 2일 사이에 자행된 봉건역의 폭력에 대한 증언이 있겠고, 그 다음에 침묵으로 잠시 저희 묵상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섬돌향린의 임보라 목사님께서 두 번째 하늘뜻 표기를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어서 하늘 뜻을 펼쳐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늘 말씀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스가랴서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아멘. 예, 하늘뜻 표기는 아니고요. 지난 5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있었던 경찰의 만행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일단 진행하기 앞서서 구호 한번 외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경찰의 5월 1일 날 새벽 그리고 11시에 자행된 경찰의 체류액 살포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 체류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규탄하는 구호를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체류액 살포하는 폭력 경찰 규탄한다!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예. 자, 먼저 경과보고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일 날, 2일 날 민주노총에서 5월절 메이데이 집회를 1박 2일로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세월호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시행령,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하라 그런 주제 하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하고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같이 1박 2일 농성투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5월 1일 당일 그 3시에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가 있었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 행진을 하기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진대오 본대는 을지로를 거쳐서 종각 쪽으로, 하지만 일부 대오는 안국역에 집결을 하는 형태로 이미 어느 정도의 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향림교회는 향림공동체, 섬돌향림교회와 향림교회, 그 다음에 한신대, 기독인들은 바로 그 금속노조, 그 다음에 노동자연대, 그 다음에 청년자파, 이런 학생 대호들과 같이 안국역으로 집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본대가 행진할 때 안국역으로 빠졌습니다. 안국역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안국역 4번 출구를 나올 때 노동자분들, 거기에 오는 시민들이 4번 출구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그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나오지 못하게끔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섬돌향림교회 기동소 교우님이 또 활동을 열심히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밖에서의 시민들과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시민들이 같이 힘을 보태서 그 안에 갇혀있던 수백 명의 시민들이 결국엔 안국역 4번 출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를 이어갔고요. 집회를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이상이 모이자마자 경찰은 여지없이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차벽을 또한 설치를 이미 완료를 져놨습니다. 그것도 차벽을 설치하고 그 바로 뒤에다가 그 차는 아니지만 차와 비슷한 벽을 또 설치를 해놨고, 그 뒤에는 수많은 경찰 병력이 깔려 있고, 바로 그 뒤에 다시 또 동십자강로 쪽으로 3중의 차벽을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설치한 차벽은 대법원에서도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던 차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시민들은 밧줄을 동원해서 그 차벽을 허물고 청와대로, 박근혜한테 청와대로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그런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행진을 시도했습니다. 어저께 엠네스티에서도 그랬습니다. 집회 시위는 주장을 할 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 집회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엠네스티에서도 나온 거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시위가 자유롭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엠네스티의 이런 권고안과 그런 국제 규정을 무시하는 이 정권이 도대체 인권을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합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건데, 그래서 어저께 그 철벽에서 대치를 하면서 경찰은 다시 유가족들한테 캡사이신을 무작위로 살포하고, 그런 와중에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국역의 유가족들과 시민들 한 1500명 정도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종각으로 향하는 1만여 명 되는 본대의 대오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서 집회가 끝나자마자 그 본대 대오들이 바로 안국역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집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녁 8시, 9시쯤 되면 이제 그 종각역에서 집회를 마쳤던 분들이 안국역으로 오는 것 자체의 길목을 경찰은 여지없는 그 차벽으로 또한 막고 있었고, 그분들이 335 돌아서 안국역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그때 9시 넘어서 안국역에 집결한 대원은 대략 한 5천여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가족들의 발언을 듣고,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평화로운 집회였습니다. 그 9시 넘어서 한 10시 정도 돼서 힘들어서 한신대 학생들과 저희 거기에 향림공동체 교우들 같이 해서 저녁을 먹고, 어차피 이 투쟁은 1박 2일 투쟁이기 때문에 저녁 때 힘을 먹고 밥심으로라도 버텨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쯤에 저희가 식사하고 오니까 후방 쪽 종로경찰서 쪽에서 경찰이 그 집회를 침탈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한 후방 쪽은 한신대, 감신대, 그 다음에 저희 기독교인들이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차 침탈을 막고 좀 더 쉬고 있는 도중에 10시 반 넘어서 보니까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보다 한 100m 앞에 있는 조계사에서 동시갑작로로 가는 그 앞에서 경찰이 초기에는 물대포를 엄청 쏘댔습니다. 물대포에도 일반 시민들이 아랑곳 않고 계속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어요. 경찰이 막고 있는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버스에다가 박근혜 정부 규탄하는 낙서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퀴에 줄을 묻어서 차벽을 허무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물대포를 계속 하더니만 어느 시점부터 물대포에도 일반 시민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니까 체류역을 쏘는데 맨 처음에는 맥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물대포에다가 그냥 체류역 몇 방울 섞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체류역 물을 맞으면서도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 경찰이 쏘는 거는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체류역이 아니라 노란 물, 체류역 원액입니다. 원액에다가 물을 조금 타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작위로 물대포를 쏘는 거였어요. 그 체류역 자체가 얼마나 심했냐면 저희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방을 지킨다고 했었잖아요. 경찰이 침탈에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한 100여 미터의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앉아있는 저희들도 코가 맵고 눈물이 나고 콧물과 눈물, 목이 아프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건가 앞으로 가봤어요. 제가 가봤더니만 바닥은 온통 흰물이에요. 끈적끈적한 흰물. 끈적끈적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농도로 강한 정도의 살인 체류역을 경찰은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하는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살펴했습니다. 이거는 경찰이 폭력행위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경찰의 폭력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력행위가 있고 나서 경찰은 우리 보고 불법 시위다 해산하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다시 또 차벽으로 갔어요. 여지없이 경찰은 그 흰색 체류액을, 살인 체류액을 계속 뿌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1시간 가까이를 그런 살인 체류액 물대포를 맞고 나중에 우리 그 김주수 B 교우가 왔는데 온몸에 체류액을 맞고 나타났어요. 그 고통이 아마 제가 이 살인 체류액을 경험해 본 게 우리가 3년 전에 부산의 한진중공업 갔을 때 그 당시에 새벽에 경찰이 살포했던 그 체류액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체류액은 상당히 뭐 이런 체류액이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참 교묘합니다. 쏠 거면 체류탄을 쏠 것이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체류탄을 쏠 것이지. 왜 체류액을 더 강한, 체류탄보다 더 강한 체류액을 써서 사람들의 온몸에 달라붙게 하고 그거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김지수 교우도 결국엔 버티질 못하고 여러분들 뭐 김지수 B 교우 알 겁니다. 건장한 체격에 왕성한 목소리. 그 친구가 그 체류액을 맞고 나서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따갑고 그래서 빨리 교회로 가서 너는 시쳐라. 그래가지고 김지수 교우는 빼고 그렇게 1시간 가까이를 경찰의 체류역을 맞아가면서 투쟁을 하다가 잠시의 소강 상태가 있었습니다. 소강 상태가 11시 한 반부터 한 2시 반까지. 근데 제가 2시 한 20분쯤에서 30분 사이에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저께 일요일부터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된 강행군에서 피곤해가지고 물론 안에 대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먼저 좀 가서 쉬어야겠다. 쉬고 아침 일찍 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빠지고 나서 20분도 안 돼서
경찰이 바로 침탈에 들어온 겁니다. 침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후방부터 침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후방에는 바로 저희 학생들과 저희 기독진영, 섬돌향림교회 교인들과 기독진영이 거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찰의 침탈에 의해서 늦기 전에 바로 김관식 교우와 기동소 교우, 함영호 교우 이런 분들이 학생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니까 김밥 30주를 사가지고 왔어요. 저녁 되니까 먹고 힘내라. 그 김밥을 나눠주는 도중에 바로 경찰의 침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관식 교우 같은 경우는 김밥을 나눠주는 도중에 김밥을 든 채로 경찰한테 강제로 연행이 당한 거예요. 그 와중에 기동소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와중에 김관식 교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경찰한테 폭력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경찰이 김관식 교우의 팔을 꺾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김관식 교우 같은 경우는 지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팔이 너무 꺾여서 아프고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지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내가 지병이 있다. 나를 병원으로 보내달라. 라고 했지만 경찰은 그 닭장차 안에서 그 김관식 교우의 그 호소를 무시하고 동작서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된 항의에 결국엔 중앙대 응급실로 보내진 겁니다. 중앙대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경찰은 그것도 또한 끝나자마자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 김밥을 나눠주던 사람을 연행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인 교우를 결국엔 다시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 경찰이 학생들이 배고플까봐 김밥을 나눠주는 그거는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김밥을 나눠주던 교우 두 사람을 폭력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폭력을 저질렀습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이 경찰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경과보고 마치겠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처리에 살포하는 폭력 경찰 규탄한다.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는 박대면은 물러나라. 예, 감사합니다.